여러분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여기서 퇴직금을 손해를 보고 계십니다. 받아가는 돈이 얘가 훨씬 더 많죠. 네, 안녕하세요. 현명한 노무사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퇴직금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1년 이상 어떤 회사에서 계속해서 일을 했다라고 하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자, 제가요, 폼나게 S전자를 다녔습니다. 얼마를 다녔다고요? 3년을 다녔네요. 2018년 5월 1일 날 입사를 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언제 그만둘 거냐고요? 2022년 퇴사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일단 내 퇴직금이 얼마야? 그게 제일 궁금하시죠? 퇴직금 계산 공식이 퇴직금은 평균임금 곱하기 31 곱하기 재직 일수 나누기 365로 구하는데요. 여기서 모르는 건 얘 하나죠?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냐면 제가 4월 30일 날 그만뒀다고요. 최종 3개월치 월급 보따리를 갖고 오는 겁니다. 4월달 월급, 3월달 월급, 2월달 월급을 합계를 3개월 총일 수 있죠. 4월은 30일, 3월은 31일, 2월은 28일 더한 89일에서 92일 사이가 될 거예요. 그 금액으로 나눠서 하루치 일당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플러스 알파를 고려를 안 하거든요. 이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은 제가 퇴사한 날로부터 거꾸로 1년 동안, 1년이 언제예요? 2021년 5월 1일부터 요게 1년이죠? 요 1년 동안 받았던 상여금의 일부를 포함하는 겁니다. 제가 명절에 떡값으로 30만원 설에 받았고요. 추석에 30만원 받았고요. 연말에 일 잘했다고 1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럼 이 합한 금액의 12분의 3을 플러스 알파로 더해주는 겁니다. 2022년도 한 1월쯤에 연차 휴가가 있었는데요. 다 사용하지 못해서 수당으로 받았습니다. 이 연차 수당으로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100만 원 중에 12분의 3이 역시 여기 플러스 알파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바로 여기서 퇴직금을 손해를 보고 계십니다. 자, 심플하게요. 제가 4월 월급 300, 3월 월급 300, 2월 월급 300만 원이었어 라고 했었을 때 총 알파는 없다고 할게요. 계산의 편의상. 그러면 저는 900만 원이죠. 900만 원. 900만 원인데 4월 달은 30일, 3월 달은 31일, 그리고 2월 달은 28일. 요렇게 나누어 준 금액이 평균 임금이겠죠. 재직 일수는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네이버 계산기에 기간 넣어 보시면 딱 떨어지는 액수가 있죠.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 방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챕터입니다. 퇴직금의 종류. 야, 무슨 퇴직금이 종류가 있어? 세 종류가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이렇게 크게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법정 퇴직금이 뭐냐? 챕터 1에서 얘기를 했던 바로 그 친구, 회사 돈으로 꺼내주는 거, 그게 법정 퇴직금이고요. 돈은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했던 그 계산 공식에 따라서 지급된 돈이 법정 퇴직금입니다. 근데요, 회사가 퇴직금 주는 것보다 은행에 적립해 놨다가 내가 은행에서 찾아가는 게 너무 더 좋을 것 같아. 그게 더 안전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퇴직연금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종류가 DB가 있고 DC가 있대. 얘는 뭔 차이가 있냐면요. 법정 퇴직금의 그 계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은행에서 관리를 하는 게 DB형 퇴직연금이라고 하고요. 법정 퇴직금이랑은 조금 달리 뭔가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적용한 게 DC형 퇴직연금입니다. DC형 퇴직연금과 DB형 퇴직연금의 차이점 중요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회사에 2019년 5월 1일 날 입사를 했습니다. 몇 년을 근무했죠? 딱 3년 동안 일을 하고 그만뒀습니다. 제 마지막 달 월급은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DB형 퇴직연금은 3달 다녔으니까 한 900만 원 정도가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DC형 퇴직연금은 입사했었을 때 첫 해에는 제 월급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200만 원 한 덩어리가 띵동 적립이 되는 거고요. 중간에 2년차 때는 사장님이 일 잘한다고 50만 원 올려줬어. 그럼 250만 원 한 덩어리가 띵동 적립되는 거고, 마지막 해에 올랐지 월급이 300만 원이야. 그럼 적립이 되는 겁니다.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750만 원이네요. DC형 퇴직연금이 유리해요? DB형 퇴직연금이 유리해요?
네, 근로자 입장에선 받아가는 돈이 얘가 DB가 훨씬 더 많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비율로 DB형 퇴직연금을 많이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은 압도적인 비율로 DC형 퇴직연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DB형 퇴직연금은요,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우리 회사 DB형 연금 보따리 안에 내게 딱 특정이 안 돼 있는 거. 전체 직원 100명이 있다라고 하면 100명께 그냥 다 섞여 있는 거야. 이 회사가 연금의 적립을 다 못 해놨다라고 했었을 때 이 회사가 망한다라고 하면 내게 특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내 걸 못 챙겨간다고요. 짜증나죠. DC형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건 김프로님 거, 이건 이철이 거, 이건 김 과장님 거, 이건 김 팀장님 거. 다 자기께 찐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요거 누구 거라고? 김프로님 거. 내 거를 딱 챙겨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법률에서 또는 사실적으로 강제를 합니다. 꼭 적립해. 요거 김프로님 거 띄워 먹으면 안 돼. 회사가 망가진다라고 하더라도 내 거 찾아갈 수 있죠. 챕터 3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프로님이 집을 사려고 하는데 퇴직금이 먼저 좀 땡겨 쓰면 안 될까? 이걸 우리가 품격 있게 퇴직금 중간 정산이라고 하죠. 자, 퇴직금 중간 정산의 사유는요, 법률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실무적으로는 전세 보증금, 뭐 매매 계약서 관련된 잔금 치르는 비용, 이런 주택 구입 등의 사유가 아니면 중간 정산을 안 해주거든요, 실무적으로는. 자, 여기서 퀴즈가 있습니다. 중간 정산해서 주세요라고 하면 회사는요, 무조건 오케이를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정확하게는요, 중간 정산 신청 합의입니다. 합의. 그래서 회사가 이걸 안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이 나쁜 회사, 이 위법, 내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해야지, 이게 안 된다는 점 꼭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조금만 더 나갈게요. 여기에서요, 퇴직금 중간 정산이 안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김프로님? 섞여 있는 DB형이 아닐까요? 정확하십니다. 얘는요, 퇴직금 중간 정산이 안 돼. 보따리 안에 내게 딱 찐뽕이 안 돼 있잖아. 내가 먼저 요만큼을 잘라간다라고 하면 우리 공동기금에 빵꾸가 나는 거잖아요. 누가 손해볼 수 있어. 그래서 얘는요, 퇴직금 중간 정산이 안 돼. 그게 누구? DB형. 근데 DC는 어때요? 아니, 내게 있다며. 내게 있는데 내 거 먼저 좀 갖고 간다고 해서 옆에 친구들한테 해가 될 게 없죠. 그래서 DC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 됩니다. 법정 퇴직금 회사에서 돈 주는 거니까 당연히 중간정산이 되죠. DB형 퇴직연금만 중간정산이 안 되고 있네요. 퇴직금에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끝. 부동산 수험 준비 기간이 얼마나 되셨는지 혹시 영상 보고 계신 분들한테. 저는 진짜 노베이스, 네. 소위 말하는 비법 비경영. 음. 근데 2019년